네, 올여름 무더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주 중산간 지역까지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낮 기온 35도가 이제는 일상이 됐는데요. 온열 질환자도 벌써 7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170명 정도가 이용하는 서귀포시 한 파크 골프장. 북적여야 할 시간이지만 홀이 텅텅 비었습니다. 32도를 넘어선 낮 기온에 운영을 잠시 멈춘 겁니다. 이곳 강창학 파크 골프장을 포함해 서귀포 시내 파크 골프장 4곳이 이달 말까지 낮 3시간 동안 휴식 시간을 운영합니다. 파크 골프장 주 이용객은 60대에서 90대까지의 어르신들. 최근 70대 여성 1명이 골프를 치다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제 운영하기 전에는 너무 덥고 운동하기가 힘들고 또 이렇게 했는데 낮에 문을 닫는 대신 아침과 저녁 운영 시간을 1시간씩 늘렸습니다. 개장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있고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도 1시간 연장을 해서 좀 날씨가 선선한 때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해안 전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 경보는 해발 200m에서 600m 구간인 중산간 지역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한경면 낙천리가 35.3도까지 올랐고 대부분 33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제주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건 벌써 29일째, 지난해보다 8일이나 더 많습니다. 7월 초부터 시작된 폭염에 온열 질환자는 69명으로 작년보다 1.4배 늘었습니다. 장소별로는 작업장이 26%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42%였습니다. 어르신들은 더위에 따른 체온 증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탈수 증상을 쉽게 느끼지 못하시고 또 지병이 있는 경우에도 뭐 체온 조절을 한다라든지 땀 배출 능력이 현저히 많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북부 지역은 열대야가 21일 연속으로 나타났고 전체 열대야 일수는 30일을 기록했습니다. 최대 전력 수요도 엿새째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올여름 무더위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녹색당은 논평을 내고 제주 폭염 조례 개정으로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전국에서도 온열 질환자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제주도가 폭염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폭염 시 쉴 권리를 보장하고 폭염 수당과 같은 소득 보전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가축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도내 돼지 농가 2곳에서 폭염으로 200여 마리가 폐사한 데 이어 현재까지 도내 양돈장 13곳에서 돼지 835두가 죽었습니다. 또 바다 수온도 높아지면서 지난 2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양식장에서 넙치 2,300마리가 폐사하는 등 지금까지 6개 양식장에서 5,800여 마리가 넘는 넙치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중산간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제한하겠다며 새로운 도시관리 계획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한화그룹이 중산간 지역에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은 허용할 수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중산간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처음으로 만든 것은 지난 2015년 원희룡 전 지사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화로와 살록도로, 남조로 등 주요 도로 위쪽의 중산간 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아래쪽 중산간 지역은 위쪽과 환경이 비슷한데도 뚜렷한 규제가 없어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주요 도로 아래쪽에서도 해발 300m 이상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제한하는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제한 구역은 중산간 1구역으로 지정해 모든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제한하고 주변 지역은
중산간 2구역으로 지정해 일부 대규모 개발 사업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중산간 2구역에서는 골프장이 없는 관광단지와 첨단 산업단지만 허용하고 건물 높이는 3층까지 허용합니다. 중산간 지역이 청정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금보다 강화된 수립 규제를 마련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본 기준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그룹이 추진 중인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는 중산간 2구역에 포함됩니다. 콘도미니엄과 호텔, 천실을 지을 예정이지만 골프장은 없어 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기준도 중산간 지역 보전을 강화한다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개발 사업에 명분을 준 이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해발 300m 이상 지역의 다양한 이제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좀 허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제주도는 모레 도민 설명회를 연 뒤 도의회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새로운 도시 관리 계획 기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250톤급 LPG 충전소 설치가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와 장전리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수산리 주민총회 투표에서 반대가 81표로 찬성보다 갑절 이상 많았다며 주민 동의 없이는 사업을 안 하겠다던 사업자는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업에 찬성하는 마을회와 개발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마을 안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고 한상용 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고 한상용 씨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아직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고 한상용 씨에 대해 재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항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 한상용 씨는 4.3 당시 신원불상의 남로당원을 도운 혐의 등으로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뒤 출소해 고문 후유증을 겪다 2017년에 사망했고 유족들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다이빙 사고로 크게 다친 20대 안전요원이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새벽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다이빙을 한 20대 안전요원이 물속에서 나오지 않자 동료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3주 만에 숨졌습니다. 한편 해경은 여름철 도내 해수욕장과 항포구 사고가 빈번해지자 다이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